김수민의 뉴스밑장 29-2부는 김수민 MC와 천집장의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한때의 의심 환자라고 봐도 됩니까? 예, 한때 의심 환자였죠. 지난주 수요일까지 의심 환자였습니다. 네. 네, 의사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의심 환자가 된 과정이 뭐예요? 네, 제가 그 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주말쯤에 편도선이 부어서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랐었는데, 그 심하게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주 심하게 올라서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네. 제가 월요일 날 그 대구 KBS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방송을 못 하겠다라고 전달을 했고, 네. 그게 그 지역 방송가에 퍼지면서, 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봐야 된다. 네. 빨리 검사를 받아보라. 사회적으로 먼저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됐군요. 그렇죠. 근데 뭐 접촉을 한 것도 없었고, 제가 신천지 신도도 아니고,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오다가 네. 알게 모르게 신천지 신도를 만났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네. 이 검사를 받게 된 거죠. 그 검사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검사 받을 때까지 우선 대구 내에서는 당시에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직접적인 격리자 또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면 네.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주말에는 결국 검사를 못 받았고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 방송을 같이 했던 방송국 PD 작가들이 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다. 네. 네, 그래서 한길 편집장 때문에? 네, 저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쉬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 지침이 내려왔대요. 네, 아니, 자기들이 쉬고 방송을 네. 해야 되는데 집에서 어떻게 격리돼 있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취소가 됐습니다. 천집장 때문에. 네, 프로그램 취소가 되고 네. 그 라디오 방송은 전부 전화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검진을 받았나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경북 안동에서 네. 검체 채취를 했고, 네. 월요일 날 오후 4시경에 검체 채취를 했고, 월요일이라고 하면 언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 좀 됐죠. 일주일은 지났죠. 제 감으로는 2주일은 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네. 예. 어,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음성 판정으로 네. 확진이 돼서 네. 그제서야 편도선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 갔더니 편도선염이래요? 네, 병원에서 편도선염이라서 제가 링겔도 맞고 항생제도 투여하고 네. 해서 이 열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떨어지고 나서 목요일부터 취재 현장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한국의 검진 시스템은 굉장히 선진적이다. 네, 이런 평가가 해외 외신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받아보신 소감은 어때요? 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대구에 확진자가 몰렸기 때문에 딱 네. 그 시기에 대구에서는 검진을 받을 수 없었는데 네. 제가 안동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오면서 그쪽에 보건소를 통해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검체 채취 과정에서도 검체를 채취하는 임상병리사가 그 레벨 D 등급의 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네. 검체를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통보되는 과정도 좀 매끄럽게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뉴스 밑장은 팟캐스트계의 시사 진단 키트를 네. 발차하기로. 네, 안 그래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대구 지역 분위기는 어때요? 대구 지역은 뭐 언론에서 특히 그 중앙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큼 대구가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네. 이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 두려움과 그리고 나도 걸릴 수 있다. 그게 공황 아닌가?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네. 조금 위축된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집도 문을 여는 곳은 계속 문을 열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또 마시기도 하고. 아니 저도 동네에 다녀보면 동네 식당, 고깃집, 술집에 사람 적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게 뭐 딱 대구가 어느 정도다 이걸 알 수 있을 만한 질문일 것 같아서 천집장 주변에는 확진자가 없습니까? 제 주변에 아는 확진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구 소재 일간신문의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 네. 받고 나서 이 기자와 접촉했던 해당 구청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대구 북구청 기자실이 폐쇄가 됐고,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2다리 건너에서 의심 환자, 확진자까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녹음이 가능하다면 파고들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하고 경북의 당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혹은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 욕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좀 보시기에 문제점부터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는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식의 뭐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식의 그런 평가도 있긴 있었고 한편에서는 다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좀 뭐 대응이나 이런 데에 부족하거나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천지 신도 명단을 좀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게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천지 신도들이 그 수면 아래로 숨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편이 더 용이했다라고 당시에 판단한 것 같고요. 그거는 방역 당국 또한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걸 권영진 시장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이후에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공무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공무원의 격리 조치나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상급 기관으로 구청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또 이걸 대구시청으로 종합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SNS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상원 기자의 얘기는 제가 뭐 일일이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일각에서 특히 대구 경북 바깥에서 권영진이 뭐 신천지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권영진이 신천지 프레임을 너무 쓰려고 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프레임을 벗으려고 신천지 프레임을 쓰려고 했던 게 문제다. 뭐 이런 지적을 읽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각되면서 대구 단체장이
시민으로서 이 책임이나 이런 것 대신에 특히 대구 경북에서 나오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유의한 미래통합당 단체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미래통합당 중앙당과는 다르게 신천지 교인들이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발언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신천지 신도가 아닌 시민들에 대한 이 공포감을 해소한다거나 대응책을 세운다거나 검진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네. 그런 와중에 또 당국 네. 관계자 중에 신천지 신도가 나와서 예, 그렇죠. 낭패가 더 크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구 경북 단체장들이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광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뭐 대구는 조금 제쳐두고서 네.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던 시점에 도내에 가지고 있던 도립의료원 3곳을 다 비우면서 여기에 확진 환자들을 전담으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경북도의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입소대기를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립의료원 병상을 빠르게 소개했던 이 대처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경상북도가 인구 2,700명당 도립 공공의료시설 병상이 한 병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2,700명당. 네. 네, 그런데 700명당 공공병상 하나요? 네, 공공병상 한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 의료 시설 빼고? 네, 민간 의료 시설을 제외하고. 네. 근데 이게 특히 경남도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경남도의 경우에는 4,000명당 한 병상 수준을 넘어가거든요. 경북도만큼 공공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던 이 도 단위가 없었습니다. 네. 경남 말고 다른 데도 경북만큼 안 돼요? 예, 경북만큼 안 됩니다. 그거는 뭐 평소에 그렇게 확보해놨던 건데. 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단체장의 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치적은 아니지만 이 확보되어 있던 공공의료 병상을 활용해서 이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이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구 경북에 의외로 펀더멘탈이 튼튼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는 홍준표는 없으니까. 대구 경북에 홍준표가 있죠. 네. 아니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그런 정치인은 없으니까. 네, 그런 정치인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드러난 대구 경북 지역사회의 강점이랄까요? 네. 이 사태에 대응하는 자세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폐쇄성, 그러니까 집단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위기 사태가 발현됐을 때 사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부 방침이나 지방정부 방침이든 중앙정부 방침이든 자발적으로 이걸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가 초창기부터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 시민사회라고 하면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관변 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이 시민사회 형성되어 있던 시민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빠르게 활용해서 이게 굴러간 게 한편으로는 장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나요?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의료 지원을 한다거나 하진 않지만 이 지역 동네 단위별로 관련해서 지침이 나오게 되면 이걸 배포하고 그리고 열람망 체계를 갖추고 봉사활동을 하는
예, 시스템이 빠르게 굴러갔거든요. 네. 새마을이나 네. 또는 이 관변단체들에서도. 이 통장들이나. 예. 네. 이 부분은 뭐 장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름의 저력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워낙 닥쳐 있는 현실이 엄중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분리를 하면서, 예. 경증 환자들을 또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절실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 굉장히 지금 힘에 버거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당국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걸로, 경증 환자 입소하는 걸로 전환하면서 사실 이 시설을 어디다 마련할 거냐가 네. 좀 핵심이었죠. 네. 근데 대구에서 입소 대기 중인 환자,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를 쫓아가려면 최소 3,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이걸 확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시에 따르면 확보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진 기업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공개가 되어 있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시설이 어딘지는 공개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경북 경산에서 지정을 했었던 생활치료센터 지정했었던 곳이 지역 옆 동네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지정 취소가 됐거든요. 그게 그 주민들이 와서 시위했던 그곳이 경산인가요? 예, 경산입니다. 네. 경산에서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네. 빠르게 경산에도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정을 했고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니까 시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지정 발표하게 되면서 네. 결국은 지정 취소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산의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영천 청도나 그리고 경북도에서 지정한 안동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확진자들의 이송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이걸 사례로 보고 대구시가 어느 정도 다 협의와 설득이 끝난 다음에 입소 이후에 이걸 공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입소 이후에 공개하겠다. 예. 그러면 결정이 되고 생활치료센터로 입소가 들어갈 때 어느 곳인지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설득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설득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가요? 이게 공개적으로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 설득하게 되면 경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지정해놓고 나서 알려주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구시가 사전에 좀 설득하겠다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개하기 전에 인근 지역이나 그쪽에는 먼저 알리겠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방안이 혹시 경증 환자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관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구에도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 컨벤션 센터를 활용하거나 체육관을 활용하거나 이런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구의 경우에는 그곳을 비우게 되면 그곳을 비워서 사용하게 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그 공간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 감염, 재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체육관 시설을 활용할 만큼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경북 단위가 넓다 보니까 이송 과정의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이 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시군 단위별로 지정을 하고 대구의 경우에도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로는 이송을 하지만
대구 도심 안에 있는 곳의 경우에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방침인 거죠. 그 병원에 가까운 시설이면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병원과 가까운 시설이라면 한 군데 정도 지금 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컨벤션 센터, 대구 엑스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 전문가들 얘기가 예. 그 환자들끼리 모아놨을 때 교차 감염이 되지는 않는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력이 예.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예.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은 이제 필요 그 의료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예. 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예전에 세월호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예. 체육관에 수용을 하더라도 칸막이 정도는 다 해드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체육관이 좋은 점이 이제 칸막이를 하더라도 관중석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난방 문제는 아직까지 좀 겨울 기운이 안 가셔서 난방 문제는 있겠지만, 예. 뭐 그렇다면 체육관 수용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체육관보다 더 적절한 장소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코, 컨벤션 시설은 어느 정도 칸막이들을 다 그렇죠. 기존에 활용하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더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컨벤션 센터가 최우선 시설로 지정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문제 관련해서 대구 경북에서 타 지자체에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 예. 대표적으로 전북도의회는 결의를 해가지고 대구 환자 좀 받자. 예. 또 광주하고 대구의 달빛 동맹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글쎄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송을 가나요? 지금 가장 많이 이송 가는 지역은 경북입니다. 대구에서 경북이겠고, 그 대구 경북 바깥에는 어디가 될까요? 대구 경북 바깥으로는 지금 그 경남의 그 국립 마산의료원, 네네. 예, 그쪽으로 초기부터 이송이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이 광주로도 이송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도 일부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 서울과 경기로 이송한 사례가 있고요. 네. 주대계는 지금 아마 또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국군 대전병원으로 이송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지역의 도움에 대해서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 정치적인 진영을 다 떠나서 특히 광주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들 호의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시민의 날이 며칠이었죠? 대구 시민의 날이 2월 21일이었습니다. 2월 21일이었고 하필이면 2월 19일쯤에 굉장히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게다가 2월 28일은 대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념일. 2.28 민주화운동. 그 행사가 취소가 됐죠? 예,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대구 지역의 분위기가 이제 사실 또 여러 발언들 때문에 위숭숭하기도 했었고, 이걸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중에 누가 중국 대통령 문재인 이런 피켓팅을 하고 또 문재인 폐렴 이런 명칭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네, 지금은 어제까지 그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지역 공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안은 활동을 안 했고요. 이제 또 다시 면접 본다고 화상 면접을 봤는데 사람 이름이 뭐죠? 김승동입니다. 김승동 지역구는 지역구는 대구 동구갑입니다. 동구갑. 저도 뭐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전화 통화를 종종 하는데 아무래도 그 문재인 폐렴 그리고 중국 대통령 문재인 이야기를 꺼낸 거는 그 지역구가 지금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네. 전략공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좀 강하게, 이 피켓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를 제가 쓰고 나면, 쓸 때마다 고맙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네. 김승동 예비 후보의 공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천을 받으면 또 파란이 불겠네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렇죠. 지역 분위기는 논란도 어때요? 있고. 그거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수 미래통합당의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예비 후보들은 보면, 네,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네, 대해서 책임론을 부각하고 사퇴해라, 네, 라는 요구들까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 문재인 패령, 이런 것까지는 수위 조절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 선까지는 너무 나간 거다. 우리가 지금 대구 상황이 이런데, 경쟁을 하더라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약간 좀 몸이 다른, 애가 타는 후보들이 강한 발언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김승동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에 내려와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한 게 2월 초였거든요. 네. 사전에 지지 기반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선전선동이 나 지금 열세요. 뒤지고 있는 후보요. 네. 이런 신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지역 여론도 네. 아이고 참 애쓴다.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저러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각 진영 간에 보면 예. 누가 시민들의 미움을 더 받을 거냐 이걸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최근에도 보면은 유시민 씨 발언 있었고 네. 그 미친 거죠. 네. 네, 그거 하고 역사학자라고 하는 전우용 씨가 삶은 소대가리. 예. 네, 그건 내가 한 말이고. 네. 전우용 씨가 뭐라고 했죠? 대구에는 역학사관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저거 대구라서 그렇고 대구 시민들은 자기들이 왜 일본의 아베 일본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한 적이 있었고. 예. 또 공지영 씨도 전국 지도 확진자 추세를 갖고 있는 전국 지도를 띄우면서 네, 대구 경북이 투표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나요? 그렇죠. 예. 거기는 미래통합당의 선대 본부장들이죠. 네. 네. 서로 상대방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어제 해줬잖아요. 박근혜 또 구원투수로 나와가지고. 네. 아직 게임은 한 3이닝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구원투수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구원을 하고 있고. 네. 그 대구 시민들의 사실 자칭 진보개혁이라고 하는 이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씹고 지나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좀 열받아 하나요?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사람들의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 내부에서? 네. 속칭 이 범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좀 극성 지지층. 예, 극성 지지층들. 저 말이 틀렸나?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저 말이 맞는 얘기 했네. 용어도 싸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해서 하등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 라고 이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 지지층과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있고.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나뉘는 걸 보면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식적인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가. 네. 좀 되돌아보게 되는, 리트머스지 같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끝으로 이제 슬슬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 초창기에 이제 신천지를 막 조사하고 할 때에 예, 2월 9일, 2월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예, 이제는 대구에서는 꺾일 거다. 예.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섣부른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섣부른 좀 기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증가 추세, 증가율은 아마 떨어질 겁니다. 네. 그렇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예시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집단 거주시설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대구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경북 봉화에서 지금 확진자가 36명 추가로 나왔거든요. 오늘 여기 집단 요양시설인데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집단 시설들에서 확진자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고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거였다면 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상황을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건 좋지만 예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긍정적 예측이 예, 방심이 아니라 예, 막연을 기하는 태도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긍정이 맞았다. 이렇게 예.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좀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예.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예. 네, 우리 언제 만나나요, 근데? 언제 내려오실 건가요? 네,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내려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대구는 안심해도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아지고 예. 있다. 예, 이 시그널을 제가 내려가면 줄 수 있습니까? 예, 네,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그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예, 저 지금 구미에 있는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이 사태를 이겨내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예, 뉴스민 천집장 천용길 기자와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투르비입니다. 예, 아수라 발발타.